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M340i를 지금까지 타시면서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만족스럽습니다. 차량의 전반적인 능력치가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는 느낌이라서 딱히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성능이 좋으면 반대로 좀 승차감이나 너무 연비가 안 좋거나 유지비가 비싸거나 뭐 그런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차가 딱 차주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비 주행을 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연비 주행이 가능한데, 연비 주행을 안 하고 이제 좀 많이 밟고 막 이렇게 하면은 또 연비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주인 하기 나름인 차라서 뭐 공도에서 그냥 정체되지 않은 구간에서 이렇게 다니면은 연비가 한 그래도 12 이상은 나오기도 하거든요. 물론 뭐 서킷도 가고 뭐 와인딩도 하고 뭐 그러면 2까지도 떨어질 때가 있긴 한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만. 운전 재미. 운전 재미? 예. M3 있잖아. 같은 가격이면 M2도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은 반대로 이 차를 타면서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부분? 하차감 아닐까요? 하차감? 네. 가격 대비 좀 하차감이 없구나. 그냥 3 시리즈구나. 그쵸. 물론 제가 하차감 때문이면 이 차를 안 샀겠죠. 근데 하차감이 좋으려고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이제 자기 들인 돈에 비해서 좀 더 그쵸. 많이 싸게 보는 그렇지. 네, 그런 느낌은 있어요. 이 차는 뭐 성능적인 부분으로 크게 튜닝을 한 건 아닌데, 외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50주년 엠블럼. 여기 50주년 엠블럼이 사라졌네요. 아, 이거는 서킷에서 그냥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짝 다 빼버렸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비싼 거 아니었나요? 네, 비싼 겁니다. 이건 50주년 아니고 돌아가는 돌아가는 엠블럼? 스킨 휠캡이었는데 그게 20만 원 가까이 했던 것 같은데. 와, 20만 원. 네네. 아깝네요. 요것도 이것도 있습니다. 요거 정품이에요? 네, 이것도 정품입니다. 저는 다 정품 씁니다. 그리고 퍼포 브레이크. 얘는 원래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이제 센터에서 따로 네. 돈 들여가지고 네. 튜닝을 하신 건데, 이건 얼마예요? 대략? 한 400만 원 가까이 했던 400만 것 원? 같은데요. 네. 저희 앞에가 4피고 뒤에는 1피네요. 맞죠? 예, 맞아요. 이제 순정 카본 디퓨저. 카본 디퓨저. 이 카본 또 발라줘야지. 그쵸. 그쵸? 이것도 뭐 보기보단 비쌉니다. 얼마입니까, 얘는? 한 170 가까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비싸. 네. 그쵸? 근데 이게 할인 가격이죠. 이 신차 구매하면은 30% 할인 쿠폰이 있거든요. 30% 할인. 다 할인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튜닝한 부분이 퍼포배기 튜닝. 퍼포배기 튜닝. M4포배기는 얼마입니까? 200만 원 좀 가까이 준 것 같은데요. 포포배기는 진짜 가성비 좋네요. 네. 저 디퓨저가 170만 원이었으면은 맞아요. 거의 비슷한 돈으로, 와, 이 정도 사운드면은 무조건 하고 싶은데, 이거는 1순위다 1순위. 그쵸? 한 번만 더 밟아주세요. 소리 좋은 거. 이 소리는 지금 지바디 M3 오너들도 좀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니까 G바디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튜닝 하나 더 있네요. 예. 좋은 거 하셨네. 네. 레카로 버킷 시트. 또 서킷 유저들한테는 꼭 필수품인 레카로 버킷 시트까지. 차의 엔진은 B58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직렬 6기통 실키6. 실키6 BMW 대명사죠, 맞죠? 네. 그리고 387마력이고 토크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제가 압니다. 아. 한 50kg 좀 예, 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네. 정도. 그러니까 출력면으로 봤을 때는 진짜 엄청 훌륭한 차죠. ZF 8단 미션이고. 또 BMW하고 찰떡궁합 아닙니까? 맞습니다. ZF 8단.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다른 제조사에서 ZF 8단을 갖다 쓰면은 BMW에서 갖다 쓴 그 미션의 궁합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되게 신기해요, 진짜. 무슨 마법을 부리는지 모르겠는데 BMW와 ZF 사이에는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차가 아무래도 이제 3000cc의 6기통 차량이다 보니까 387마력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고성능 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M3까지는 아니더라도 M3에 거의 준하는 느낌으로 이제 퍼포먼스를 내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BMW가 네이밍한 게 M340i라고 또 네이밍한 이유도 없잖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연비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평상시 이렇게 다닐 때 연비랑 또 와인딩 하거나 뭐 고속도로에 좀 빨리 다닐 때 연비랑 또 서킷 갔을 때 연비가 어떤지. 지금 뭐 계기판 보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오기 전에 좀 소리 내면서 탔어요. 배기음 네. 들으려고. 그래서 좀 내려갔는데도 8.9예요. 오, 연비 되게 네. 잘 나오네요. 네. 지금처럼 그냥 일상 주행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10 이상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뭐 와인딩을 한다 그러면 5 정도 내려가는 것 같고, 서킷에서는 제가 2까지도 본 것 같습니다. 정말 발 컨트롤을 잘 해가지고 네. 최대치 연비 뽑아보신 적 있어요? 한 14.5? 오, 되게 잘 나온다. 저보다 잘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뭐 한 오. 18 정도? 근데 이제 제가 와, 18은 진짜 네. 어떻게 해야 18이 나오지? 네, 18 18도 어감이 좀 이상한데 18이 어떻게 뽑지? 와, 18, 18kg. 어렵지만 음. 가능은 하다고 알고 있고요. 어. 같은 이제 340 모시는 분들 있는 방이 있는데 네. 가끔 뭐 인증하시더라고요. 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컨트롤을 잘 못한 걸 수도 있지만 일단 되게 번화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정체도 많고 그래서 더 연비가 좀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뭐 고속도로랑 섞어서 뭐 9 이상은 충분히 나오니까. 되게 효율이 좋은 차네요, 네. 확실히. 고성능 차지만 밟지만 않으면은 굉장히 효율이 좋은 차고, 밟으면 뭐 어떤 차든 다 연비는 나락으로 가기 마련이니까. 제가 처음에 이 차를 샀을 때 신나가지고 막 맨날 밟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밟게 되죠. 어. 네, 이게 진짜 뭐 맘먹으면 뭐 만땅 채워가지고 일주일 이상도 탈 수가 있지만, 맘먹으면 또 한 하루 이틀 만에 50만 원도 금방 써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하기 나름인 연비랄까. 원래 그 그랜저 같은 것도 막 밟으면은 5, 6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걔네들은 밟는다고 나가는 건 아니니까 또 네. 연비만 떨어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M340i 같은 차가 훨씬 더 좋은 거죠. 평상시에 연비 주행도 할 수 있고, 좀 밟고 싶을 때는 또 밟으면 또 배기음도 좋게 나오고 가속력도 훌륭하게 나오고. UJB는 좀 어때요? 이 차가 제가 음. 2022년 5월 31일 날 5월 30일, 그러면 조금 있으면 1년이네요. 11개월 정도 탔죠. 주행 키로수가 4250. 와, 진짜 많이 타셨다. 네. 보통 1년에 한 2만 정도 타면 평균적으로 탄다고 하잖아요. 네. 4만이면 많이 타셨네. 네, 진짜 많이 탔어요. 그래서 좀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4만 킬로미터 타면서 뭐 특별히 돈 들어간 부분이 있나요? 지금 뭐 신차라서 BSI랑 뭐 보증이랑 다 되기 때문에 제가 제 돈을 뭐 따로 드리는 건 없고, 다만 이제 차를 좀 아끼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서킷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오일료 같은 거를 BSI 오기 전에 제가 한번 중간에 막 몇 번씩 갈아주거든요. 네. 그냥 그런 돈이 좀 들고, 그리고 아무래도 스포츠 드라이빙 즐기니까 거기서 오는 기름값. 그러니까 사실상 뭐 기름값 말고는, 기름값 타이어값 있겠네. 기름값하고 네. 타이어값 말고는 사실은 뭐 크게 쓸 돈이 없네요, BSI 때문에. 보험료 얼마나 나오세요? 보험료는 한 100 초반 정도 나옵니다. 자차 포함해서? 운전 경력도 좀 되시고 사고가 없으셨나 보네. 그쵸? 네네. 100 초반 정도 나오는 거면은 진짜 그냥 일반적인 세단 나오는 수준이니까. 그렇죠. 이게 또 어떤 보험사는 이거를 스포츠카로 분류를 해주는 데도 있고, 맞죠. 어떤 애 그냥 세단으로 분류해주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세단으로 가야지. 맞습니다. 그럼 M3도 세단으로 가야 되나? M3는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M3 안 해줘요? 옛날에 문자 가스로 갔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바뀌었으려나? M4랑 M3 가격이 좀 다르더라고요. 보험 가격. 배기음 한번 들려주십시오. 이야, 잘 나간다 진짜. 터널 배기음. 약간 되게 고급진 소리가 나네요. 네. 되게 묵직하게 피치도 되게 좋고 톤도 좋고. 좀 느낌 좋다. 정제된 느낌. 정제된 느낌의 고급스러운 배기. 야, 배기 튜닝 가성비 개쩌는데? 맞아요. 아니, 어떻게 200만 원으로 이런 좋은 배기를 할 수가 있지? 퍼포 배기 장난 아니다. 좋다. 네. 그러니까 가성비가 너무 좋은데? 맞아요. 지바디 M3 오너들이 너무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배기 튜닝 하려면은 그래도 막 1000만 원 가까이 줘야 M들은 좀 소리 좀 괜찮은 거 좀 넣고 하는데, 맞아요. 얘는 200만 원이면 이거는 무조건 해야겠다 진짜. 맞아요. 필수 튜닝. 필수 튜닝. 그리고 또 컴퓨터 모드로 바꾸면 또 조용해지잖아요. 그냥 네. 순정 배기랑 큰 차이 맞아요, 없이. 맞아요.
야 이건 무조건 필수템이네. 맞아요. 안 하면 안 되는 거네. 340을 산다는 거는 대기 그러니까. 튜닝까지 해야만 완벽한. 이 차를 샀다. 그치. 네. 야 안 하면은 이거 살 맞아요. 필요가 없지. 330 사야지 그냥. 맞아요. 330이나 뭐 이런 데는 배기 없죠. 퍼포백이랑 막 이런 거. 아, 잘 없겠죠?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근데 저도 뭐 아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순정 퍼포백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제로 해야지. 순정으로는 제가 알기로도 본 적이 없어서 아마 네. 출시 안 했을 거예요. 저는 M만 퍼포백이 봤었거든요 옛날에. 네. 근데 340에 이제 퍼포백이 넣어주는데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왜 이렇게 싸지 막 이랬는데 와 소리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게 연비 주행 하려고 해도 이 소리 들으려고 맨날. 아 그럼요. 네. 다운시프트 한번 치고 네. 소리도 듣고 이래야지. 야 무섭다 무서워. 씨. 얘도 퍼포 브레이크라고 했죠. 네. 그럼 BSI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와 좋다. 이게 나가도 되나 안 되나 모르겠지만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아 서킷 다니니까 네. 거의 이제 손목고 빠르잖아요. 네네, 맞아요. 저 이번에 한 달 만에 갈았고 이게 계속 갈 수 있어요. 창문 닫아 놓으니까 오오오오오 무서워. 창문 닫아 놓으니까 네. 바람 소리가 안 들려서 그런지 배기음이 더 깔끔하게 잘 들려서 좋네. 팝콘까지. 네. 이야 고급지다. 배기음 고급져. 이제 다시 컴포트 모드로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인스타그램 하신다면서요? 저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어떻게 되시죠? 공도 깡패라는 별명이 있으시던데. 아 그거는 사실 아니 다들 요즘에 저보고 깡패님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던데 공도 깡패라는 거는 이 차가 공도에서 그래도 그 정도 성능은 나온다 이런 의미에서 어깨 깡패 이런 것처럼 공도에서 지금- 깡패짓 하는 거 아니고요? 아 목격자가 굉장히 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차를 처음 사고는 좀 그러고 다녔는데 그러고 다니셨어요? 좀 많이 이제 조지고 다녔죠. 근데 서킷 다니고는 겸손해졌나요? 뭐 기름을 많이 아껴서 차라리 서킷을 가서 쓰자. 이런. 겸손해지진 않고 기름값이 아까워서 공도에서 안 달린다. 뭐 오락가락합니다. 막 오락가락하세요? 겸손할 때도 있고 겸손할 아닐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공도 깡패에 좀 더 적합한 차는 솔직히 M보다는 얘가 뭐 완벽한 M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정도 가격이면은 45 AMG 같은 거 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마력도 훨씬 더 잘 나오고 사륜구동에다 훨씬 빠를 텐데 뭐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륜으로 알고 있는. 전륜 기반 사륜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프리온의 그 흘리고 좀 말리고 이런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그게 사실 BMW의 어떤 정체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륜구동하고 사륜구동은 차도 아니다. 언더스티어, 개언더스티어. 그런 똥차를 왜 타냐?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돌려서 까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아닙니다. 아니세요? 네, 그러면 그거 AMG 사실 건가요, 다음에? 아니요, AMG 아니고. 네. 그러면 똥차다, 다시. 아니, AMG. 뭐 하나만 확실하시죠? 어떻게 AMG 사실 거예요? 아니면은 뭐 똥차라고 인정하실 거예요? M을 살 건데. M을 살 건데 똥차는 아니다. AMG 중에서는 AMG GT 네. 전반적으로 승차감은 좀 만족스러운 편이세요? 네, 저는 이보다 말랑하면 또 그래요. 이보다 무른 승차감은 또 별로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좀 단단한 느낌이 있어야 저희처럼 뭔가 운전을 조금 즐기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또 그냥 일반적으로 소나타나 그랜저처럼 국산차 이렇게 되게 물침대 같은 그런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단단해서 싫어할 수 있는 승차감일 수도 있거든요. 불편할 수도 맞아요. 있고 네, 허리 아프다고도 말하고. 서킷에서 누구 차 동승해도 저는 멀미를 안 하는데 택시만 타면 멀미 엄청 심하게 하거든요. 그분들 운전 방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차량 특성도 좀 어느 정도 영향 있지 않나. 그쵸? 네. 영향이 있죠. 뭐 아이오닉 이런 거 탔을 때는 또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저는. 요즘 나오는 현대 기아 차들이 좀 많이 단단해지고 좋아지고 네. 있어요. 근데 옛날 차들은 진짜 많이 물고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좀 힘든데 핸들링은 좀 어떠세요? 그래도 M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무른 편이니까 사실 네. 핸들링이 날카롭다고 저는 느끼진 못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아무래도 좀 단단한 차를 많이 타보다 보니까 공도에서 와인딩 타는 데까지는 나쁘지 않은 핸들링인데 서킷 가져가면 너무 물러가지고 물침대처럼 느껴지거든요. 사실 직접 오너로서 타보고 또 와인딩도 타지만 서킷도 많이 타시잖아요. 이 차의 장점, 스포츠 드라이빙 면에서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차가 흐를 때 조금 느끼면서 할 수 있는 느낌? 흐른다는 게 오버스티어 날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버스티어 날 때 좀 더 느껴진다.
그 순간이. 오버스티어가 생기는 그 요잉의 모멘텀이 발생하는 그 순간이 조금 더 명확하게 잘 느껴지는 것 같다. 뭐 제가 연습을 많이 해서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다른 차로 오버스티어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트레일 브레이킹 같은 거를 구사할 때도 너무 무르지 않으면서도 차가 눌린다는 느낌을 주니까 연습할 때 좋은 것 같다라는 느낌? 이게 또 너무 단단하면은 사실 그 초보자들이 서스펜션의 그 쇼크를 눌린 걸 가지고 하중으로 만들어서 코너링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순정 M만 해도 선수들한테는 되게 무른 서스펜션이지만 사실 서킷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와이딩 타시는 분들한테 운전 초보들한테는 굉장히 단단한 서스펜션처럼 느껴져서 그거 자체가 되게 컨트롤하기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티어를 조작을 했을 때 되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니까 차가 잘 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중을 제대로 이용을 하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차빨이 해주는 거지 본인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차를 이해하고 그거를 하중을 꾹꾹 눌러가지고 타이어에 연결시켜서 트랙션으로 만들어내려면은 그 단단한 서스펜션의 그 쇼크의 바운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너무 단단하면은 그건 이해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 M340i는 어떻게 보면 쇼크도 좀 부드러운 편이고 그런 것들을 또 연습하기 되게 좋은 서스펜션이고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뭔가 이렇게 좀 일반 세단에 비해서 단단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고급스럽게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제 차가 이제 테슬라 모델 3를 타고 있는데 얘랑 비슷한 느낌으로 단단하거든요. 근데 걔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싼 티가 나요. 서스펜션에서 이런 요철 넘어가거나 뭔가 범프 구간을 지나가면은 이게 충격이 툭툭툭 이렇게 운전자한테 전해지고 단단한 건 마음에 들어 사실. 근데 고급스럽게 그 느낌을 걸러내지 못하는데 얘는 그래도 조금 더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그 충격들을 잘 걸러내면서 또 쇼크도 충분히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좀 스페셜리스트는 아니지만 스포츠 드라이빙 가능한 차다. 그렇게 정리가 될까요? 그렇죠. 그런 정리가 되죠. 반대로 말하면은 애매하다? 모든 걸 다 충족시킬 수도 있는 반면에 모든 게 좀 다 애매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표현하기 나름이기는 한데 이게 원래 이게 약간 트레이드 오프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거든요. 한쪽의 성능을 극대화시키면은 다른 한쪽의 성능이 조금 약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옛날에 삼국지 게임 같은 거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아니 뭐 게임 같은 거 하면은 캐릭터가 뭐 전투력이 뭐 극대화된 캐릭터가 있고 지능이 극대화된 맞아요. 캐릭터가 정확하게 있고 그런 느낌이죠. 예. 뭐 매력이 높은 캐릭터가 있고 그런데 맞아요. 보통 이제 스페셜리스트는 하나가 높으면 나머지는 좀 보잘것없잖아요. 맞아요. 대신에 이거는 한 80 이상 모든 게 80 이상 어느 한 가지 90 이상 원하는 사람한테는 좀 아쉽다. 맞아요. 네. 정확합니다. 네. 고루고루 다 좋지만 네. 어떤 한 능력치를 놓고 봤을 때 특출나게 좋은 건 하나도 없다. 아니, 너무 깐 거 아닌가요? 아니 깐 건 아니고 그렇잖아요. 뭔가 확 특출나게 좋은 건 없는데 근데 뭐 하나 까기도 애매한 진짜 모두 고루고루 평균적으로 좋은 느낌. 밸런스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약간 서킷도 이제 많이 타시잖아요. DSC도 끄고 그러면은 원래 DSC랑 자세제어 장치가 켜져 있을 때는 차의 고유의 밸런스가 안 느껴지고 다 언더스티어 밸런스를 잡아버리거든요. 자세제어 장치 자체가 퓨에 것도 걸고 막 브레이크도 개별적으로 걸면서 꺼보지 않으면 제대로 된 밸런스를 맛을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는 코너링도 빠르게 하시고 또 서킷에서 스핀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느꼈던 이 차의 밸런스는 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그래도 오버스티어 성향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던데요. 충분히 약간 뉴트럴 하고 오버스티어를 좀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밸런스가 괜찮다. 네. 뭐 이 차로 뭐 드리프트도 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차의 옵션이나 편의 장비는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뒷좌석 타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좀 뭐 뒷좌석 승차감이나 공간성이나 이런 거는 만족스러워 하시는지 불편함이 좀 있는지. 제가 뒷자리에 사람을 안 태워가지고. 전혀 안 태워보세요? 네. 그때 타셨잖아요, 제 뒷자리에. 저 한 번 탄 적 있죠. 밥 먹으러 가면서 맞죠? 네. 그때 어떠셨어요? 저는 괜찮았어요. 뭐 3시리즈의 딱 공간이었고 막 엄청 아늑하고 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단거리 좀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 없을 정도로 괜찮았고. 일단은 키가 185 가까이 되시잖아요. 네,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또 일반적인 관점은 그쵸, 아닐 그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엄청 좁아서 불편하고 힘들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 차가 뭐 들어갈 옵션은 다 들어가서 일단 제일 아쉬운 점은 통풍이 없다. 야, 독일 차도 왜 이렇게 통풍 시트에 인색한지 모르겠어. 그쵸? 솔직하게 통풍 좀 어디 더 나나? 맞아요. 통풍 없는 거 말고는 반자율 잘 되고. 주행보조 장치 BMW가 테슬라 다음으로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저는 다른 차들을 경험을 해봤거든요. 주행 보조 장치를 다들. 네. BM이 그래도 테슬라 다음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저도 네. 약간 전 테슬라 지금 타고 있지만 그나마 만약에 주행보조 장치에 좋은 차를 선택하라면 저는 BMW. 국산 차가
수입차가 옛날부터 가격 대비 옵션이 되게 많잖아요. 수입차는 아무래도 옵션이 좀 부족한 게 현실이고,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수입차라고 해도 들어갈 만한 옵션 다 들어가니까 맞아요. 솔직히 옵션 갖다가 뭔가 비교할 만한 포인트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 이런 옵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옵션들이 있어요? 옵션 많은 차들도 타봤는데 저는 사실 그래요. 핸드폰도 기능 다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쓰고 맞아요. 자주 쓰는 것만 쓰지. 네. M340i가 좋게 말하면 모든 것을 만족하는 차고, 안 좋게 말하면은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차다. 뭐 그럴 수 있죠. 차가 다양한 능력치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한쪽에 좀 스페셜한 능력치를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 좀 애매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냥 뭐 편안한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 드라이빙, 뭐 서킷, 와인딩 이런 거 즐기면서 한다 그러면 부족함 없는 차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이런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M3냐 M340i냐 라고 봤을 때 서킷을 갈 생각이 있다면 M3를 사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M340i를 사면 된다. 근데 서킷을 다니시잖아요. 네. 잘못된 선택 아닙니까? 그쵸. 저는 사실 그러면 M3로 기변? 그러니까 원래 M3를 대기를 걸어놨다가 이 차를 사게 된 거거든요. 이제 입항 물량이 적어가지고 그냥 뭐 M3까지 필요가 있을까? 나 어차피 서킷 가봐야 뭐 한두 번 가지 않을까 서서 샀는데 지금 너무 많이 가고 있어서. 누구보다 많이 다니시잖아요. 지금 일주일에 며칠씩 갑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몇 번 가셨어요? 몇 세션을 타셨어요? 글쎄요, 그거는 뭐 저도 세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세션지만 보면은 50장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까지 서킷에 빠지게 될 거라고 처음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엄청 빠지게 됐잖아요. 그 네. 서킷의 매력이 뭔가요? 서킷의 매력은 서킷의 어떤 맛을 느끼기 위해서 와인딩을 즐길 수 있지만 와인딩에서 낼 수 있는 그 한계치보다 서킷에서는 더 많이 발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한계치에 가까운 차량의 그 성능과 드라이빙을 즐기고 싶다라고 하면은 서킷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M3냐 M340i냐라고 놓고 보기에는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저 뭐 한 3천? 3천만 원? 3천만 원이면 진짜 많이 나는 거니까, 맞죠? 네네네. 누군가한테는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차 가격의 한 대 값, 갭이니까. 차 한 대 값이. 차 한 대 값이니까. 근데 이게 프로모션 받아서 3천만 원 차이가 나는 건가요? M340i 얼마에 사셨어요? 7천 후반 정도? 7천 후반 정도? 그러니까 요즘엔 좀 가격이 오르긴 했어요. 다시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 작년 5월에 뽑았는데 그때 한 7,800 정도 했고요. 요즘은 뭐 8,000 좀 넘더라고요. 8,000. 더 프로모션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차 출시가 자체가 달라졌어요. 차 좀더 가격이 올랐구나. 올랐고 대신에 거기서 또 들어가겠죠. 할인이 들어가도 파란색이 되게 진심이신 것 같아요. 다음 차도 파란색 뽑으실 거예요? 자켓도 파란색, 선글라스도 파란색, 차도 파란색. 파란색이 왜 꽂히신 거예요, 대체? 저 차 사고 차 때문에 좋아하게 된 색깔이에요? 원래 파란색을 싫어하진 않았어요. 싫어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딱히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뭐 그냥 시원한 색깔이다 이 근데 정도로만 왜 알고 이렇게 지금 있다가 자켓도 파란색, 선글라스도 근데 파란색, 이제 깔맞춤을 하고 다니십니까? 차에 대한 애정이 있다 보니까 차랑 비슷한 색깔이네 하면서 아이템을 사게 된 게 계기였던 것 같고, 또 파란색 아이템 또 뭐 있어요? 레이싱 글러브하고 레이싱 슈즈도 있고 파란색 슈즈까지. 네, 그 정도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BMW라는 게 스포츠 주행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해주는 마법의 브랜드인가요? 네, 원래는 그렇게 빨리 달리지도 않았고 그냥 뭐 운전 자체는 좋아했어요. 뭐 여행 다니고 마실 다니고 이런 운전은 좋아했는데 제가 사실 BMW를 21년도부터 지금 신차만 2대 산 거거든요. 물론 그 차는 팔았지만 처음에는 일반 모델이었고 그때 그 차를 타면서도 저는 약간 충격을 느꼈거든요. 차가 되게 매끄럽게 기분 좋은 느낌으로 잘 나가는구나. 그 차를 선택했던 이유는 딜러분이 고속주행 많이 안 하시면 이 차 정도로 충분하다. 근데 타다 보니까 운전의 맛을 또 알게 됐고, 이걸로는 부족한데? 그러면은 뭔가 고성능을 사야겠다. 그래서 고민했던 게 M3랑 M340i였는데, 그때 또 이런 고민을 했죠, 제가. 내가 어차피 뭐 서킷 가봐야 얼마 가겠어. 그러면 공도에서 이제 한 번씩 즐겁게 즐길 수 있는 M340i 사자. 근데 이걸 또 사고 나니까 M3를 선택했어야 되는 거는, 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BMW라는
차가 브랜드가 자신도 몰랐던 그 안에 있던 속도에 대한 본능을 일깨워줬네요. 맞아요. 그쵸? 네. 맞아요. 왜냐면은 저도 많은 사람들을 이제 서킷 입문시키고 가르쳐주고 하면서 경험한 건데 자신이 운전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해보고 나면은 와 이게 이렇게까지 재밌을 일이야? 이게 이렇게까지 진짜 매력이 있나? 싶은 이제 생각이 점점 더 빠져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맨 처음에는 차를 엄청 좋아하고 그냥 여행 다니고 운전하는 거는 좋아했는데 스포츠 드라이빙을 좋아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일을 하면서 겪어보니까 여기에 완전히 마성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푹 빠지게 되고 막 이제 직업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프로페셔널이 되고 여기까지 저는 흘러왔지만 또 이제 수강생 분들이나 다른 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공두깡패 소닉님처럼 정말로 공두깡패 소닉님처럼 운전에 대한 약간 속도 본능에 대한 것들을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깨우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BMW가 주는 매력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BMW 매력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서킷을 다닐 때 그 어떤 걸 할 때보다 짜릿한 그런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조금 재미없고 지루하고 이 취미 저 취미 다 해봐서 조금 다음 뭐 할까 싶은 분들한테 추천해 줄 만한 취미 같아요. 맞죠? 맞아요. 물론 그 대가가 좀 큽니다. 네. 하지만 돈이 많이 들죠. 이게 일반인들도 막연하게 서킷 하면 돈 많이 든다라고는 알고 있거든요. 많이 드니까 나는 이거는 좀 무리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애초에 겁부터 먹고 입문하면 쓰게 됩니다. 입문하면은 재밌으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또 많이 쓰는 건 사실인데 사실은 이제 좀 절제하면서 뭐 뒤에 지금 시뮬레이터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연습하면 또 그만큼 또 아끼면서 또 적절히 자신의 월급 안에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그쵸. 저는 시작은 그냥 좀 빠른 차를 갖고 싶어서 M340i 산 건데 지금은 서킷을 다니고 있는 입장으로 차의 최대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찍고 나서 그 다음 M3로 기변하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날씨도 좋은데 즐기면서 재밌게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BMW만 세대 갖고 있는 이상한 환자분 한 분 계시잖아요. 다음 그쵸. 영상에서는 그분과 함께 뵙는 걸로. 네, 좋습니다. 그때 다시 뵙는 걸로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